차례상 차리는 거 해마다 헷갈리시는 분 계시죠? 저도 해마다 차리는 건데도 늘 헷갈려요. 근데 이게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위치를 계속 옮기시더라고요. 아마 다들 기억에만 의존해서 상을 차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참에 두고 참고할 생각에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차례상 차리는 방법 끝내자고요. 안녕하세요, 교육 유튜버 강쌤입니다.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과거 예법 자료들을 바탕으로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정리했는데요. 학예사분들이 밝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성과 집안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예법서들에 나오는 기본적인 방법들은 있지만 그것이 꼭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집안, 지역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정답 찾기에만 얽매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화면 보시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차림이 복잡하다 싶으시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그리 복잡하지도 않아요. 총 5열을 기준으로 상을 차렸는데요. 간단히 전체적인 상차림 훑어보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신위가 모여진 안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열은 주식이 위치합니다. 밥과 국을 놓거나 국수, 떡 등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열은 고기와 생선을 놓고요. 3열은 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탕을 올립니다. 4열은 기본 찬에 해당하는 포, 나물, 김치, 식혜 등을 올리고요. 마지막 5열은 간식에 해당하는 과일, 약과, 강정 등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집 상차림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죠. 아마 지역별로 과거에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차례상을 차렸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열입니다. 1열에는 제사 때는 주로 밥과 국을 놓는데 추석에는 송편 같은 떡을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꼭 밥과 국수, 떡을 다 올릴 필요는 없고 주식으로 삼는 음식 한 종류여도 됩니다. 그리고 1열에는 음료나 술을 올리는 잔도 있고요. 밥과 국을 올린다면 좌반 우갱, 즉 상을 차리는 분의 입장에서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에 둡니다. 다음은 2열입니다. 2열은 고기와 생선, 전 등을 올립니다. 고기와 생선은 어동육서, 두동미서와 같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동육서는 생선은 동쪽, 육고기는 서쪽, 두동미서는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에 둔다는 거죠. 주로 이 2열에 무엇을 놓느냐를 놓고 차례 음식 준비의 난이도가 결정되죠. 제발 올해는 좀 간단하게 차립시다. 가짓수도 줄이고요. 다음은 3열입니다. 3열은 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탕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꼭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탕이 아니더라도 그 재료를 바탕으로 만든 음식이면 된다는데요. 왼쪽부터 육탕, 소탕, 어탕 순으로 놓습니다. 육탕은 육류, 소탕은 두부와 채소류, 어탕은 어패류를 말합니다. 다음은 4열입니다. 4열은 기본 찬을 놓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좌포우해라고 해서 왼쪽 끝에는 포를, 오른쪽 끝에는 식혜를 놓는 것을 기본으로 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나물은 삼색나물을 준비했는데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정도였다고 하네요. 마지막 5열, 요즘 개념으로는 디저트가 놓이는 곳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홍동백서, 조율이시 원칙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조율이시는 왼쪽부터 그냥 놓는 순서를 적은 거예요. 대추, 밤, 배, 곶감 순으로 놓는다는 거죠. 근데 조율이시, 조율시이 모두 괜찮다고 합니다. 조율이시를 놓고 더 올릴 과일이 있으면 연달아 올린 후에 오른쪽에는 약과 등과 같은 다과용 과자류를 놓으면 됩니다. 참, 그리고 금기 음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과일 중에는 복숭아, 생선 중에는 끝에 치자가 들어간 생선, 그리고 고춧가루와 마늘 양념입니다.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과일이나 생선들이 빨리 상했는데 특히나 더 빨리 상한다고 생각했었던 복숭아, 삼치, 갈치, 꽁치 등은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제사, 차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고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집안 전통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 2022년 성균관에서 추석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대부 가문의 예법을 참고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아주 간소합니다. 과일, 나물, 구이, 김치, 송편, 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튀긴 음식이나 전이 없습니다. 이건 과거에는 기름이 귀하기도 했고요. 또 기름진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주변에 튀어서 지저분해지는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선비는 머무는 자리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여러모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성균관 측에서 밝히는 풍성한 차례상의 발단은 과시욕이래요. 남들보다 더 잘 차려야 조상을 잘 모시는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 속에서 경쟁적으로 상차림이 더 과도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족보를 매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인댁 차례 상차림을 어깨너머로 본 사람들이 모방하는 과정에서 점차 가짓수가 많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차례는 정성이잖아요. 명절 때나 아니면 가족끼리 친지간에 얼굴 보는 일도 많이 없으니까 이 기간 중에 얼굴도 보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명절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추석 명절 연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8시간? 근데 또 올해는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오지?